반갑습니다. 토카토카. 오, 잘 들리고 있네요. 자, 우리 11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11시부터 시작하고 아직까지 프린트 준비 안 된 친구들 프린트 준비해주고 방법은 선생님들이 다 댓글로 알려주셨지. 네, 그대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수민이.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이랑 처음 만나려고 너무 떨려요. 떨려서 예쁘게 그래도 보이고 싶어서 한복도 입고 또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우리 준호도 고맙고 우리 지우도 선생님에 대한 와하겠지? 고마워요. 아, 그래. 갈채미에 대한 사랑은 선생님도 인정할게. 차마 그 사랑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11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해도 되죠? 자, 여러분 다 준비됐으면 댓글창에 2번 한번 눌러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우리 톡강에서 10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11시 조금 더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아마 이 11시부터 12시까지 이 늦은 시간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들어와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중세국어를 열심히 하면 늦게 온 보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 마지막까지 힘내서 선생님이랑 같이 1시간 중세국어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성진이, 선생님들 공생이 많다고, 훌륭한 친구도 있네요. 네, 감사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중세국어 1탄이고요. 우선은 앞에 먼저 들어온 친구들은 아마 봤을 거야. 세종대왕님이 우리 진짜 정말 편하게 지금 잘 쓰고 있는 한글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셨는지 알 수 있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를 여러분한테 잠시 틀어드렸어요. 잘 보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중세국어의 특징을 배우면서 중세국어가 좀 친해지기, 가까워지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셨으면은 출발할 건데 근데 선생님이 낯설지, 그치? 선생님을 처음 본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 선생님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댓글창에도 열심히 달긴 했는데 혹시 선생님의 이름을 아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고 선생님이 캐릭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갈무리에서 세일러문을 맡고 있는 강문쌤이야. 자, 지금부터는 세일러문쌤 혹은 문쌤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손도 좀 풀어볼 겸 선생님의 부캐 한번 적어볼까요? 댓글창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선생님이 캐릭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세일쌤, 선생님은 줄임말 노노, 그냥 세일러문이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중간에 오타나는 친구들 안타까워요. 나중에 우리 퀴즈를 풀 때 주관식이 있거든. 그때는 오타 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자,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국어가 어느 시대 국어라고요? 댓글창에 한번 달아주세요. 오, 그렇지. 맞았어. 중세시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바로 이 중세 국어란 말이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세가 언제를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민규 혹시 네이버 도움을 받았니? 아주 훌륭한 친구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는 중세는 일반적인 중세가 아니라 국어 역사에서 중세가 언젠지를 아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국어 역사 중에서 중세 파트를 배우는 건데 중세가 언제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세가 어느 시대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승원이 훌륭한 친구예요. 자, 사실은 선생님이 프린트에 이미 답을 드렸죠.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아까 앞에 아주 정확하게 답을 쓴 미리 프린트를 먼저 한번 읽어본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어사에서 시대 구분은 지금 4가지 단계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요 중세국어 파트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언제가 시작이야? 맞았어. 고려시대가 시작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때는 분명히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왜 중세국어의 시작을 고려시대부터로 하는 걸까? 그 전에 고려시대는 언젠지 혹시 고려가 건국한 시기를 아시나요? 아는 친구들 한번 답해볼까요? 음,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려의 건국은 네, 그렇죠. 왜 하필이면 이 2개가 같이 콜라보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고려의 시작은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살살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네, 918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쵸? 네. 그리고, 세기를 따져보니까 선생님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하필이면은 이것도 살살 발음을 해볼게요. 네. 10세기에, 네. 이렇게 중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운명과 같은 조합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가 시작됐고, 아시는 것처럼 신라시대는 국어의 중심지, 당연히 당시 수도였던 뭐였겠어? 경주였겠지. 근데 이렇게 고려시대가 되면서 개성으로 쑥 하고 올라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어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중세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나눈 여기의 기점은 도대체 뭘까요? 왜 선생님이 중세를 2개로 이렇게 쪼갰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가 여기를 전기 중세국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이렇게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 그렇지. 오늘 우리가 사실은 2탄까지 가게 되는 이유. 바로 훈민정음 창제가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고려시대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그치? 네, 좋아요. 답이 맞든 틀리든 열심히 댓글창에 참여해 주시는 거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답을 알면 더 좋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실 선생님이 설명해 줄 중세국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후기 중세국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그 이후 그 모습을 지금부터 쌤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시죠? 네,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바꿔서 보이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대 구분은 4가지, 그 중에서 우리는 중세, 후기 중세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이야기. 여기는 여러분이 그래도 자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여기를 여러분이 배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 자, 프린트를 준비하셨죠? 거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기록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자 원리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바로 초성편입니다. 글자 색깔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자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음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왜 나왔을까요?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그치? 자, 우리 지금 현대 국어에서도 발음을 할 때 의문이 어디서 발음 나지를 할 때 사람 옆모습 엄청 대따시만하게 크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리시는 걸 봤어. 그쵸? 그렇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처음에 이렇게 자음을 만들 때 도대체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는가 한번 써볼까요? 우리 희성이 맞아요. 샌잎 천장 소리. 물론 지금과 똑같진 않지만 예전에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발음 기관들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 자료에도 있고요. 선생님 자료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지. 발음 기관.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여기 있는 기역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이 그 자음이 어디서 발음 나는지 알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해당 자음에 으자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좀 정확하게 발음 나는 장소를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기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발음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었던 혀 뿌리, 혀 뒤쪽이 목구멍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느껴지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발음 기관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기역은 이렇게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은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먼저 기역을 써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 기본자로 한번 기록을 해보고 여러분도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 있죠? 이 니은은 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혀 끝이 윗잇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에는 다른 용어들이 설명이 돼 있을 거야. 자, 한번 봐봐.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어금니 소리라는 말도 써 있고, 밑에 괄호를 치고 아음이라고 써 있기도 할 거야. 자, 어금니 소리라는 건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셨을 텐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는 특히 이런 문법 단원 같은 경우는 한자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야. 그래서 한자로 해당하는 용어를 같이 알아두셔야지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음까지 배웠고 여기가 아음, 여기에 지금 혀끝이 윗잇몸이 붙은 거 설음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입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 바로 미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여기서 봤던 스스스, 네,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을 본따서 역시 여기에 써볼게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판서를 되게 잘하거든? 근데 아직까지 전자칠판에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한 5살쯤 되는 친구가 쓴 글자, 선생님도 굉장히 속상해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좀 더 연습해서 다음번엔 좀 더 예쁘게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모양까지 살펴봤어요. 네, 보고 계시죠?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 목청 동그랗게 생겼죠? 네, 그래서 여기에 목구멍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이응이다. 요렇게.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기본자들 선생님이 5개를 먼저 써봤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댓글에 다시 한번 달아주세요. 자, 요 5글자는 무엇의 모양을 본땄다 그랬죠? 댓글에 한번 넣어봅시다. 자, 누가 먼저? 정말 훌륭한 친구들 많아요. 맞습니다. 발음 기관.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무언가를 본따서 만든 글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한번 그것도 댓글창에 넣어볼까? 주영이 엄청 빠르네요. 맞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많네요. 맞죠? 상형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기본자들 다 뭐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입니다. 오케이. 상형자.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었어.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 여기에서 획수를 조금씩 늘려서 더 많은 자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획을 늘렸으니까 가획이 돼야 되겠죠? 하나씩 늘려 봅시다. 기역에서 획을 늘렸어. 그러면은 무엇이 돼야 된다?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기역이 되면 되겠죠. 자,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획을 한번 늘려서 우리도 표에다가 한번 채워봅시다. 선생님도 채울게요. 여기 보니까 디귿이 있고 하나 더 늘릴 수 있어. 디귿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미음은요. 비읍이 될 수 있고요. 획을 더 늘리면 피읍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시옷은요. 그렇지. 지읒이 되고 하나 더 늘리면 치읒. 자, 여기 다음이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이응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될까? 혹시 그 용어를 알고 있을까? 자, 여러분 이번에는 무엇이 와야 되냐? 네, 정말 정직하게 획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마치 10원짜리를 옆으로 이렇게 눕힌 모양이죠.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있는 여린 히읗이 들어갑니다. 맞아. 옛니은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가획자에서는 여린 히읗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 된다. 히읗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가획을 했어요. 그러면 가획을 하면 그냥 획수만 하나하나 넣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글자인데요. 그래서 획이 늘어남에 따라 무엇이 소리의 세기가 더 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선생님 오늘 글씨가 너무 속상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잘 써줄게요. 자, 이렇게 가획을 함에 따라 소리 세기가 점점 더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얼마나 과학적이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 만든 것 같은데 옆에 표가 하나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이체자. 자, 이체자 같은 경우는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뭐가 다를까요? 생김새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런 가획의 원리랑 상관없이 만들어진 글자가 세 가지가 더 있어.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체자는 우리 앞에서의 가획의 원리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자, 대신에 같은 이 선상에 있는 요 글자들은 발음되는 그 위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까 우리 여린 히읗 써야 되는 그 자리에 옛니응자 생각했던 친구들 있었죠? 네, 옛니응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네, 여기에 이체자. 됐죠? 네, 사과에다가 꼭지 달아 모형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우리 이 같은 줄에서 이체자가 바로 리을이 됩니다. 되셨죠? 여기는 비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시옷 계열에서 쭉 옆으로 갔을 때 이체자가 바로 산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 바로 반치음이라고 부르는 녀석도 있었어. 자, 그러고 살펴보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이 눈에 띈다. 그지? 그래서 그 녀석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 여기 있는 이체자 중에 옛니은과 반치음과 여린 히읗은 지금은 소멸돼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음 첫 번째 초성편을 배워봤는데 자, 좀 눈이 빠른 친구들 빠르게 한번 답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 초성은 총 몇 개일까요? 자, 댓글창에 한번 달아보세요. 오. 맞습니다. 여기 17개. 지금 댓글창에 물어본 친구가 있어. 쌍기역이랑 쌍디귿 이런 녀석들은 왜 없죠?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모든 당시 존재했던 글자들이 아니라 당시 창제했을 때 만들어졌던 글자들, 창제자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음편을 한번 배워봤으니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바로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선생님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 본 퀴즈 하기 전에 간단하게 손을 풀면서 한번 스파 퀴즈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제일 먼저 잘 맞춰준 친구한테 음료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 본 퀴즈 풀기 전에 스팟을 하나 낼게요. 자, 선생님이 댓글창에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댓글창에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성질 급한 친구들이 있네. 네, 누구를 닮으셨는지 성질 되게 급하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팟 퀴즈 창에 네, 선생님의 부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타난 친구들은 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제일 먼저 정확하게 써준 친구한테 음료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압도적으로 다행히 제대로 잘 기억을 하셨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친구들이 정말 잘 해줬는데 월천중학교 3학년의 우리 수호 친구는 선생님이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 이제 정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어우, 정답률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흐뭇하네요. 아, 좋습니다. 자, 정답은 얘들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렇죠. 다른 기관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 5개를 본 거죠. 자, 맞은 친구들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초. 네, 아주 훌륭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나머지 문제들도 잘 맞춰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점수 받은 친구에게 쏴드리도록 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여러분 퀴즈입니다. 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자, 오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디 한번 볼까? 오케이.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역은 기역에서 가획, 획수를 더해서 소리 세기가 물론 세지긴 하지만 일단 무슨 원리? 그렇지. 가획의 원리라는 걸 썼어야 되겠지. 자, 살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주 훌륭하게 가획이라는 걸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초성편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 이제 중성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성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성편의 얘들아 그럼 뭐겠어? 모음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모음편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까 봤던 단어가 또 나온다. 뭐가 있지? 여기. 자, 상형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쵸? 무언가 모양을 본땄다는 뜻이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무엇의 모양을 본땄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맞았어. 우리 천지인이라는 거 되게 익숙하죠. 그쵸? 자, 뭐예요? 하늘의 모양. 근데 하늘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무슨 아래 아자. 이거 지금 없어진 글자죠. 네, 아래 아자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땅 먼저 할게요. 땅은요, 평평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래로 평평하게. 자, 세 번째, 사람은 서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따서 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본자가 바로 천지인. 세 글자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천지인 삼재를 본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자가 만들어졌어. 우리 아까 초성에서는 가획의 원리로 획수를 늘리는 걸 배웠잖아. 그치? 그런데 모음에서는 이제 가획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옆에를 한번 살펴보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기본자들끼리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하자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 하자를 가운데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한번 돌려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돌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래 와자와 으자를 합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이 아래 아자가 합쳐지면 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4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같이 합성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초출자. 됐죠? 요렇게 4가지. 맞아요. 초출의 원리 우리 민재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래 하자를 한 번 말고 2번 돼지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서 이제 제출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유자가 되고요. 야자가 되고요. 유자가 되고요. 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음이 만들어져요. 맞아요.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우리가 창제자의 모음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창제자 기준으로 이 중성은 총 몇 개일까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댓글창에 한번 달아봅시다. 총 몇 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남돈이가 잘하셨네요. 아주 빨랐어요. 맞아요. 11개였어요. 얘들아, 아까 자음이 몇 개였더라? 되게 특이하게 11개 쓴 친구들도 있네요. 아주 개성이 있네요. 그렇지. 17개. 자, 산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자음과 모음자를 합쳐봅시다. 몇 개가 될까요? 그렇지. 우리 희성이 빨랐네. 맞아요. 28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세종대왕이 창제자를 만들고 나서 남기신 글 어제 서문을 보면 28글자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그 28글자에 들어가는 글자와 들어가지 않는 글자를 구분시키겠죠. 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8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창제자 28개를 배웠어.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 왜 끝이 안 났냐면 우리는 종성이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맞아. 초등학교 때 배웠지. 자, 그러면 종성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종성편입니다. 종성은 뭐가 없어. 그치? 초성이랑 중성에서 뭐 원리도 있고 이랬는데 너무 간단한데? 맞아요. 이 초성과 중성을 만들고 나서 종성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굳이 종성을 위한 글자를 다시 만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성에 있는 글자는 어떻게 해요?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펜 두께가 조금 얇으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굵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초성을 다시 써라라는 걸 이제 한자로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끊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종성은 다시 써라. 무엇을? 초성을. 자, 그럼 얘들아 뭐가 된다? 종성, 부용, 초성. 됐죠? 이게 바로 종성의 제자 원리. 자, 네, 초출자 만드는 원리도 합성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성, 부용, 초성 요 글자를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겸 댓글창에 한 번만 쳐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 없어요. 한 번에 그냥 쓰셔야 돼요. 그렇지. 한 번씩 써서 자기가 써보는 게 어쨌든 기억에 잘 남더라고. 종성, 부용, 초성.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초성으로 우리가 배운 글자들? 그렇다면 종성에 다 썼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 제자 원리는 이렇게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종성에 쓴 글자는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여기 8종성법이랑 8종성 가족용을 써놨는데 여기부터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우리 종성은 물론 초성에 있는 글자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다 쓰는 게 아니야. 왜냐면 받침으로 가면 어차피 그 받침의 고유 소리를 내지 않거든.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발음은 받침에 7개밖에 안 나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받침에 쓰면 그 쓰는 걸 그대로 발음하는 거랑 우리는 함께 생각했어. 예전에는 표기와 소리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8개만 우리가 쓰는 걸 허용해 준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8종성법. 다른 말로 자, 8종성이면 쓰기에 충분하다. 8개만 써도 된다. 이렇게 한 게 8종성 가족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 원리는 종성, 부용, 초성이지만 실제로 썼던 건 8개만 썼기 때문에 8종성법이다 혹은 뭐라고? 8종성 가족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아, 이제 좀 용어들이 점점 좀 낯설기 시작하지.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멀어요. 그리고 이 길은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면 남들보다 먼저 우리가 좀 가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래서 받침으로 그럼 8개를 쓰는데 뭐를 쓸 수 있었죠? 여기부터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갑니다. 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저울로 갑시다. 비읍, 시옷. 자, 마지막 거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냥 이응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위에 꼭대기에 하나 붙어 있었던 이응, 옛니응 기억나시죠? 네, 받침으로는 옛니응을 표기하고 발음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왜냐면 이응자라는 게 있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이응은 표기는 있지만 실제 소리가 없었어. 그래서 받침에 써봤자 소리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제 팔종성법상의 받침은 옛니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중세국어 할 때는 조금 선생님이 아쉬운 거는 옛니은 같은 거 여러분한테 댓글창에 쓰라고 할 수가 없어서 조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옛니은은 아마도 좀 이응에서 이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음, 그쵸? 그 발음에서 좀 세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두 번째 시간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실제로 배울 때 선생님이 적절한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니응은 실제로는 종성에 지금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이응과 동일한 발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NG 발음이요. 잉 발음이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8개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잘 낚을 수 있는 부분 바로 여기예요. 옛니응이 제일 많이 낚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디귿과 여기 있는 시옷. 왜냐면 지금은 시옷은 받침으로 쓸 수는 있는데 대표음으로 소리는 안 나거든. 그 부분을 예전에는 어떻게 디귿과 시옷을 각각 받침해 왔을 때 다르게 발음했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피화되고 아주 살이 되는 아주 좋은 그런 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종성편을 살펴봤습니다. 자, 퀴즈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간단하게 퀴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갑니다. 와우,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참 뿌듯하네요. 자, 그 중에서도 뭐 물론 오답이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처음 배운 내용들도 있을 거니까. 자,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몇 번이었다? 그렇죠. 네, 맞는 얘기였죠. 그래서 기본자 천지인 글자를 따서 만든 다음 그것들을 뭐 했다? 합성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초출자, 제출자가 나왔죠. 이것이 다 O인지는 마지막까지 살펴봅시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자, 다 되셨나요? 선생님이 아직 안 틀었나? 다음 문제를 틀지도 않고 풀라고 했네요. 미안해요. 자, 4번 바로 가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한 친구에게 이건 따로 음료 쿠폰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종성이에요. 종성. 자, 우리가 아까 손 풀면서 연습도 해봤던 바로 그 답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정확하게 눌렀는지. 네, 오타는 인정 못 해드립니다. 자, 살펴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은. 그쵸? 네. 우선은 정확하게 쓴. 그리고 중성, 부용, 초성. 중성 아니고 종성이었습니다.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모근중 우리 3학년에 우리 재민이 친구가 처음, 가장 빠르게 정답을 잘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선생님이 음료 쿠폰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냥 부용은 안 돼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6글자를 또 강조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아쉽지만 종성, 부용, 초성으로 정답은 정리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쵸? 시간도 가뜩이나 늦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고 힘들지? 네, 어떡하죠? 선생님이 춤 춰줄 수도 없고. 자,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은 건 정확하게 우리 그래도 중세국어를 앞으로 1학년 내신에서 바로 할 건데 좀 많은 정보를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여기부터 여러분 좀 더 귀를 쫑긋.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안 배운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귀를 더 쫑긋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국어 뭐가 다르냐? 네, 물론 현대국어가 중세국어에서부터 출발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변화를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으니까 사실 우리 근원이나 마찬가지잖아. 자, 그러니까 세월이 워낙 오래 지났으니 다른 점들이 있겠죠.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죠. 자, 우선은 첫 번째 표기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표기상의 특징에 선생님이 먼저 알려줄 게 바로 연서인데 여러분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서라는 글자예요. 자, 연서가 뭐냐면 원래 뜻은 잇따라 쓰다야. 잇따라 쓰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로로 잇따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에서 순경음, 순음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 뭘로 배웠죠? 네, 미음과 같은 입술 소리 배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자래, 경이라는 거는 무슨 경자일까? 가볍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런 순음들 중에서도 좀 더 가벼운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순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맞아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순음을 선생님이 4가지를 한번 써놔 봤는데 그 아래쪽으로 이응자를 붙이면 바로 순경음이 되고 그렇게 쓰는 방식이 바로 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경음, 비읍이 바로 비읍 밑에 이응을 집어넣는 방법.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발음했을까?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어를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발음 중에서 지금의 V 발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프린트상에 있는데 얘는 우리 고유어를 표기할 때는 사용하는 게 가능했고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 요 녀석들은 한자어들을 표기할 때 썼다.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로는 특정한 음가, 소리값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바로 이 순경음, 비읍. 이 모양이 어떻게 나왔어? 연서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댓글창에 이제 죽어 있어. 자, 얘들아, 지금 깨어서 잘 하고 있는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숫자 4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저 살아있어요. 저 잘 듣고 있어요. 자, 4번을 눌러서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우와 말고요. 4번 눌러주세요. 안 돼. 좀 더. 자고 있던 친구들. 자, 이 침 닦고. 자, 다시 일어나요. 오케이. 네, 죽을 사자 노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표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병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서. 자, 이 병서는요, 나란히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선생님 옆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 있어. 그리고 선생님 앞에 사진사 아저씨가 있어. 사진사 아저씨가 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친구분들 나란히 서봐요. 나란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 이렇게 사진사를 기준으로 일렬로 쓰면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어떻게 서야 되겠어? 이렇게 옆으로 서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병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 이름 같다고 잘 됐네. 훨씬 친근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병서는 우리 어떻게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데도 두 가지가 있어.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라는 게 있대. 각자와 합용이요. 아니 무슨 병서면 병서지 두 가지가 있나요? 자, 그래요. 자, 이제 각자 병서부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 글쎄 이전에 국어왕을 들었던 친구는 혹시 내시로 맹활약을 하셨던 선생님을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 중에 실제로 쓰신 방법이야. 처음에 선생님도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문법에서는 기억에 잘 남으면 장땡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병설을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다고 해서 가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도 그 설명하실 때 가짜냐고 가짜나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솔직히 그 당시 들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쓰기로 했어요. 자, 보죠. 자, 됐죠. 그래서 같은 글자를 2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사실은 이게 밤이 돼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지금 약간 잠겼어요. 그래서 좀 더 솔솔 톤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도도 톤으로 가고 있어서 미안해요, 여러분. 잠을 깨줘야 되는데. 자, 가짜. 실제로는 여러분 근데 가짜라고 쓰면 안 돼요. 각자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합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쳐서 써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합쳐서 쓰는데, 그럼 모든 글자를 다 합쳐서 쓰냐? 기본은 그래요. 다른 글자를 합쳐서 사용하긴 할 건데,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3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시옷 계열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나왔어요. 읽어도 돼요. 꿈이라고 우리가 읽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2번째, 비읍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이것도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비읍, 시옷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상현이 어떻게 저렇게 순경음들을 잘 썼지? 신기하다.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맨날 먹는 쌀밥, 그죠? 그게 뭐였어? 붓쌀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쌀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발음이 지금은 표기랑 발음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글자를 나란히 써서 각각 발음을 했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민재랑 수호는 이제 순경음 비읍에서는 이제 빠이빠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만큼 중요한 각자 병사와 합용 병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기법의 종류. 여기는 선생님이 별표를 한 3개쯤 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도 별표를 한 3개쯤 같이 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지? 이 당시에는 쓰는 것과 소리 내는 게 같이 간다 그랬지. 그래서 예전에는 쓸 때 어떻게 썼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기본 원칙이었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죠? 이어적기라고 되어 있고 한자로는 연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써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표기해. 요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옆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사람이라는 요 명사와 이라는 채연이래요. 조사가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어떻게 쓰죠?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한제 이전에는 발음이 사람이로 되잖아. 사람이라고 발음되면 사람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렇지. 지금과 같은 표기. 됐죠? 그래서 받침이 다음에 있는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맞았어. 자, 그리고 2번째. 방금 우리가 했던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경우 얘들아 어떻게 쓴다고? 자, 저기 지우랑 세희가 잘 써줬는데 지금은 사람, 이를 각각 형태를 밝혀서 적고 있죠. 그거 이제 뭐라 그런다? 네, 그거는 끊어적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중세에서도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이런 끊어적기가 나타나기 시작해. 자, 그리고 얘들아 엄청 귀찮은 표기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2번째에 있는 거듭적기. 중철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봐봐. 앞에 받침이 있었어요. 그대로 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해당하는 종성을 뒷말이 초성에 한 번 더 써. 자, 그러면 사람이를 어떻게 쓸까? 자, 요렇게요. 사람이라고 한번 쓰고요. 받침이 뭐였지 얘들아? 미음이었지. 그걸 뒤로 넘겨서 미음을 한 번 더 써.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람미가 되는 거야.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남돈이 훌륭하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미라고 쓰는 게 굉장히 귀찮았을 거기 때문에 오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자, 네. 그리고 빈칸들 여러분 뒷장을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서 같이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표기법의 종류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의문사의 특징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에게 또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스파 퀴즈입니다. 문제를 선생님이 불러볼 테니까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아시겠죠? 문제가 끝나면 스파 퀴즈를 바로 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아까 나란히 옆으로 쓴다라는 걸 배웠죠. 댓글창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나란히 옆으로 쓸 때를 뭐라 그랬죠? 병서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뭐라고 하는지 써보도록 합시다. 자, 네 글자여야 되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 좋았어. 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아까 가짜라도 어쩔 수 없다. 각자 병서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네,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건 가짜 병서. 자, 그러면 성남중 우리 민기랑 목동중 우리 신이 두 친구가 다 0.7조로 빠르고 정확하게 써줬기 때문에 두 친구한테도 선생님이 쿠폰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잠깐 댓글창이 지금 꺼져가지고 선생님이 빠르게 한 번만 댓글창을 켜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앞에 있는 부분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문상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상의 특징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현대국어랑 지금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여상이요. 아까 참여상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참여상은 없어요. 네, 참여도 하면서 정확하게 푸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국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중세 당시에는 있었던 말. 바로 뭐다? 성조라는 게 있었어, 얘들아. 성조가 뭐지? 여기 있는 소리의 높고 낮음, 이것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때? 길고 짧고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고도 단어의 무엇을 말의 뜻을 구분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 성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도 빈칸 채우시면서 와야 되겠죠? 바로 이 방점이라는 놈이에요. 자, 방점은 점이죠, 여러분. 점인데 글자의 어느 쪽에 있는 게 자기 점이냐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고 자기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는 게 자기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조 표시하는데 성조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소리 높고 낮음이라고 했으니 어떤 것이 각각 그 높고 낮은 표시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뭐다? 평범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점빵개는 평,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소리 나면 돼요? 낮은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점이 하나가 찍혔어. 자, 그럼 뭐예요? 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소리 내면 돼요? 네, 높은 소리를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다 나왔는데요. 네, 두 개는 가장 기본이고 이제 한 가지 상성이 또 있어요. 상성이라는 건 점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점 두 개가 찍히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낮게 소리를 내다가 나중에 소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소리에 비해서는 소리를 낼 때 길이가 어떻겠어? 좀 길게 나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 다른 거는 눈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 눈 이렇게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이 상성이 지금 현대국어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뭘로? 장음으로. 그래서 길게 소리 나는 그 글자들은 사실 중세 당시에는 상성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사실 좀 했었어. 왜냐면 지금은 1학년 교과서에서 아직 많이 안 다루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성조를 처음 배우는데 그 네 가지 성조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해 줄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건 점개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빵개가 찍히든 한 개가 찍히든 두 개가 찍히든 상관없고 입성이라는 놈이 있어요. 자, 입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점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단어 마지막 받침이 뭘로 끝났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시한 것처럼 종성, 즉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 안 울림 소리들이죠. 네, 요 녀석들로 끝나면 그 소리를 어떻게 빨리 끊어서 닫아라 라는 뜻이 성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빨리 끊어 닫는 소리다라고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여기 세 가지를 잘 구분하는지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점개수와 소리의 높이를 잘 구분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자꾸 댓글창이 좀만 꺼져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이 또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잘 뜨고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조 배웠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이제는 여러분이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네, 뭘 채워야 돼요? 네, 여기 모음 조화에 실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나올 건데 지금부터 쌤이랑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어디 봅시다. 민재야, 우리 한복을 맞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선생님이 직접 오늘 가서 빌렸답니다. 네. 자, 그러면 모음 조화,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러면 너네는 뭘 알아야 돼? 뭐가 양성이고 뭐가 음성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프린트에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양성 모음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지금은 사라진 아래 하자가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 하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 오, 야, 네, 요 녀석들이 바로 양성 모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야. 자, 반면에 어때요? 음성 모음은 뭐죠? 으, 우, 유. 자, 여러분 프린트에도 다 쓰셨죠? 자, 지금 프린트에도 썼다 쓴 친구들은 우리 댓글창에 아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니? 자, 한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를 쳐보도록 합시다.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구만. 좋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의 모음들은 모음들끼리 서로 어울려 썼다. 그럼 얘들아, 우리 기본자에서 뭐 하나가 없지 않니? 우리 분명히 모음을 11개 배운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모음이 뭘까? 수원이 빨랐네요. 맞아요. 이자가 있어. 그래서 이자는 중성 모음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깍두기처럼 다 붙을 수 있어. 나머지 친구들도 잘 쓰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언뜻 보기에는 귀찮아서 숫자 1번을 친 친구들도 있어 보여요. 네, 1번이 아니라 이자를 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뭐였다? 중성 모음에 들어가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무엇과도 써도 크게 상관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좀만 힘내도록 합시다. 어디 보자, 선생님도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시간이 막바지 이르고 있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음운상의 특징 이제 여기를 가볼게요. 된소리가 등장했대. 그렇다는 건 바로 직전에는 된소리가 없었다는 뜻이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소리? 얘들아, 된소리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만 있었을까? 우리 댓글창에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누가 여린 소리를 썼는데, 네, 그렇죠. 자, 된소리가 있기 전에는 고대 국어였죠. 예사 소리랑 거센 소리만 있었어.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제 비로소 된소리가 등장을 했답니다. 네,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무엇이 존재했다? 여러분 빈칸 채우셔야 되는 거죠? 바로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두자음군이 뭘까? 좀 잘라봅시다. 자, 어디요? 머리죠. 그쵸? 머리 두자. 네. 단어의 머리, 첫머리에 무엇을 자음을 쓰는데 뭘 써라? 무리를 써라. 무리 군자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개의 자음을 우리는 지금은 초성에 쓸 수 없잖아요. 초성뿐만 아니라 단어의 첫머리에 쓸 수 없는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네, 대신에 조심할 점.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어두자음군의 군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들 여러분 각자병서와 하변병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가능하다. 네, 실제로는 각자병서는 여기에 취급하지 않고요. 하병병서자만 여기에 가능하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들을 처음 썼다고 해서 어두자음군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꿀팁이니까 꼭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두자음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구개음화는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음운 변동하면서 배웠던 단어일 수 있는데, 자, 구개음이 아닌데 구개음처럼 되는 걸 구개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귿과 티읕이 이랑 만났을 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 정말 중세 국어는 쉽디 않군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썼을 것인데, 자, 요즘에 누가 쉽디 않다, 쉽디 않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왜냐면 디귿과 티읕이 이랑 가까운 것보다는 지읒과 치읒이 이랑 좀 더 가까워요. 발음이 날 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개음, 정확하게 말하면 경구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알겠죠? 네, 구개음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저기 야, 우리 하다 보니까 약간 북한 말이지, 그치? 왜 이렇게 여기는 튜브티, 그치? 네, 그런 것들이 당시 중세에는 사용됐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음운에서는 원순모음화. 자, 원순모음화도 마찬가지야. 원순모음이 아닌데 원순모음처럼 발음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기. 우리 아까 수는 배웠죠. 네, 입술 소리라고 하는 미음과 비읍과 피읍. 뭐 여기는 쌤이 안 썼지만 쌍비읍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 녀석들이 평순 모음인 으자랑 만나요. 자, 그러면 무, 브, 프 발음할 수 있어요. 발음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로 바꾸어서. 그래서 지금처럼 미음과 비읍과 피읍에 으가 올 때 지금은 어떻게 우로 바꾸어서 발음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전에 중세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 아까 뭐 눈 온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눈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네, 그래 눈이 오는 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네, 중요하지만 이 수업이 좀 더 중요하니까 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이 1시간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목이 타는 거야. 그래서 물 마시고 싶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지.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무엇이 된 거다? 바로 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 못하면 선생님은 속에서 불이 나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다? 불이 났다라고 말하겠죠. 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음운상의 특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더 넘어가기 전에 퀴즈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문제 나가면 우리 바로 쓸 거고 요거는 아까 해서 넘길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풀어볼게요. 네, 좀만 더 힘냅시다. 네,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 시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아까 선생님 O만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X도 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보시는 것처럼 X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O를 한 친구들이 꽤 많았네요. 네, 아닙니다. 중세국어 시기 방점은 글자의 어느 게 자기 거, 왼쪽에 있는 게 자기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찍었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X 됐지요. 우리 친구들이 네. 전체적으로 잘 선택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러 갈 건데요. 자, 바로 나오면 바로 갑시다. 어휘상 특징 하지 말고.
자, 이거 여러분 종합 문제예요. 해결해 볼게요. 오, 지금 답에 막 몰리고 있어. 자, 요거 마찬가지 가장 먼저 잘한 친구 선생님이 드릴 거예요. 자, 되셨나요? 초성에서는 목구멍 막는 소리, 목구멍을 혀뿌리가 막는 모습. 그게 뭐였지, 얘들아? 기억나니? 그렇지. 기억이었지. 자, 그리고 중성에서 사람은 서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정답은 뭐가 돼야 됐어? 기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잘 맞춘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답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또 틀린 친구들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푼 친구. 우리 모군중 3학년의 우리 영경이 친구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잘 맞춰주셔서 역시 쿠폰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의문편 사실은 뒤에 프린트상에는 더 남아있는데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차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아직 나가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전체를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전체 퀴즈를 가장 잘 푼 친구는 또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리더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점자인 친구들, 다 맞춰준 친구들이 많지만, 이제 그럴 땐 우리가 아시죠? 시간 순으로 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월천중학교 3학년에 우리 주영이 친구가 가장 빠르게 잘 맞춰줬기 때문에 우리 주영이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나가지 마요. 엄청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직 있어봐요. 네, 민재 친구 좀 성격이 급하시죠? 네. 자, 우리 민재 이름은 선생님 오늘 많이 부른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선생님이 알려줄 거 바로 요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 갈무리 리더기가 우리 10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가죠. 특히 여기에서는 매 문항마다 다 상품이 걸려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또 즐겁게 여러분 이날은 퀴즈를 또 열심히 풀 거고 또 다음 주에는 네, 우리 또 만날 일들이 잔뜩 남아 있죠. 네, 그때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자, 갈무리 리더기 나 들어오겠다. 약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네, 금요일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나 그때 접속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금요일 10시 반. 오케이. 네, 선생님이 이제 내일이라고 아마 말하다가 했나 봐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갈무리 리더기로 또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니까 그때 또 만나도록 하고 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걸 우리 배웠던 거 까먹지 마시고 정말 어제 서문을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예쁜 또 한복을 차려입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우리 오늘 상품 받기로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공식 인사 톡바하고 빠이빠이 합시다. 안녕. 빠이빠이. 고생했어. 안녕, 잘 가. 잘 가, 잘 가. 네, 어휘상의 특징은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